자, 일단 확인 먼저 해보자. 자, 정빈이. 오케이. 이유를요? 접속사가 없어서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주어로 볼 거라면은 둘러싼 것이 이거를 상승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잖아. 게다가 여기 콤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어 동사 사이에 앞으로 콤마를 쓸 거는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다들 2번을 많이 틀렸네. 어이구 뭐야? 여기도 잘했는데. 자, 아 잘 나가다가 아깝네. 조금 더 아쉽다. 자, sim스톱이요? sim 근데 왜 너무 생뚱하지 않아요? 아예 없던 건데.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형태에 대한 문제이지 없던 단어를 쓰는 거는 적합하지 않죠. 어법 문제잖아. 동사 자리면 그냥 동사로 써야지 얘를 왜 써요? 얘는 아예 어감이 달라지는. 자, 잘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1번은 여러분이 대부분 잘 푸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틀린 게 대부분 공통적인 게 2번을 많이 이제 대부분 틀리셨는데 일단 하나씩 보자 보자.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일단 앞에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서 주어 날리고 동사를 ing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 물론 ing를 쓸 거냐 아니면 pp를 쓸 거냐 요게 이제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에서는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대로 이제 쉽게 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건데 이제 풀 때 해석을 이용해서도 풀어야겠고 그 다음에 어법을 이용해서도 풀어야 된다. 제가 늘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지금 이 자리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어의 이 문장의 주어 즉 the sun and moon 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태양과 달인데 태양과 달이 뭔가를 본다라기보다는 보여진다는 게 맥락상 더 적합하다. 그래서 해석상의 이유를 제가 첫 번째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seen 능동형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수동형이 적합하다. 어법적인 이유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법적인 이유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seen 얘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를 좀 많이 틀리셨는데 여기에서 이 surrounding을 바꾼 게 아니라 얘를 바꾸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enhancing 이 녀석을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enhancing을 만약 동사처럼 보고 얘를 그러면 동명사 주어 이렇게 이제 본 거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쓸 때 동사 앞에다가 콤마를 만약에 붙이고 싶다면요, 콤마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삽입된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smile이라는 콤마가 나와 있고 그 앞에 yourself with people who are positive influences and people who make you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콤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enhancing을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을 봤을 때 이 앞부분을 보시면 yourself with people 다시 한번 쭉 읽어봤을 때 동사처럼 생긴 애는 얘랑 그 다음에 make 요 정도밖에 없는데 각각 앞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요 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없다라고 치면은 지금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요 놈 자체를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명령문.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surrounding을 만약에 이제 주어로 볼 거다, 얘를 주어로 볼 거라면은 어감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져요. 여기 enhancing 부분은 이제 분사 구문으로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너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너 자신을 둘러싸게 하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결과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이랑 너 자신을 이런 사람들과 둘러싸게 해라. 그 결과 너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분사 구문이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를 주어 동사로 보기에는 조금 해석상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콤마 구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콤마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enhance를 이제 동사형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보자면 3번은 문제될 게 없는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두 가지. 나머지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고요. 일단 여기서 confused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는 이 대절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 여기 안에서 most people 주어 나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혼란을 받는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느낀다라는 게 맥락상 적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reading이라는 녀석은 앞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건 요 주어랑 똑같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품 라벨을 읽을 때라는 게 또 적합하고 뒤에 food label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형을 써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confused와 reading 둘 다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오랜만에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틀린 거 고쳐쓰기 그냥 요 정도만 넣었는데 사실 다 맞은 부분은 없었어요. 다 맞은 부분은요. 이게 이제 약간 고등부 서술형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 서술형 스타일. 근데 내신에서는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지금 11개를 밑줄을 쳤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보통은 밑줄 안 치고 보통 내신에서 좀 많이 밑줄 치면 9개 정도. 많이 치면은 보통은 7개 정도 밑줄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개수도 알려줘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게 3개 있으니까 3개를 붙였어라. 뭐 이렇게 그래서 개당 2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제 주엽에서 특히나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씩 그냥 따져보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제가 답지에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줬거든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갤럭시 탭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약간 버그가 걸려서 이게 막 구문 분석 이걸 다 저장했는데 다시 키면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간 제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답지를 보면 alarm이 뭐 이제 distraction을 수식한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다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testing is the most alarming distraction. 수식받는 녀석이 이제 distraction이죠. 그래서 distraction이라는 거는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게 alarmed가 돼버리면 alarm이라는 게 뭔가 알리는 거잖아. 경고하거나 알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고를 주는 건지 경고를 받는 건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주의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알람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맥락상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번은 alarming ing형이 맞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2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앞에는 그냥 끝났습니다. new study 주어 동사 thousand drivers 목적 이러고 끝났고요. and 뒤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 동사 또 이렇게 새롭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고 여기가 대절의 주어, 대절의 동사 자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the practice 이렇게 주어 3인칭 단수 나왔으니까 is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 써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제일치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얘를 이제 뭐 was로 이렇게 뭐 쓰시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관행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 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is라는 현재 시제로 써줬는데요. 사실은 was로 써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 지문을 제가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구문 분석을 잘못해갖고 완전 꼬여버린 거야. 어떻게 구문 분석을 했냐면 그때 그 친구는 얘를 주어, 얘를 동사, 그 다음에 여기 drivers 목적어, 얘도 목적어로 적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할 때는 해석과 함께 들어가줘야 돼요. 새로운 연구가 1000명의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고 그들 중 98%가 그 행동이 위험하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2번 정답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nearly 75%의 거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They do them anyw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그것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들은 그 운전자들을 말하는 거겠고 그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앞문장에서 나왔던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Texting while driving. 요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것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 단수형 is로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단순한 스위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ttract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됐고요. 자, 그 다음에 be similar to 해갖고 that of caffeine 이렇게 이제 대시라고 나왔는데 요 녀석이 누구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the attraction to text messages 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에 대한 attraction이라고 했어요. 원래 attraction 하면은 원래 뭐 명소라는 뜻도 있고 뭔가 매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매력이라기보다는요, 매력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좋은 어감이잖아. 좋은 어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력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중독? 약간 좀 이런 어감에 제가 봤을 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that of caffeine이라고 나온 게 이 카페인에 대한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카페인에 대한 매력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앞에 나와 있는 attraction 단수를 대신하는 거니까 that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봤던 2번 문제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 the buzz 주어 나왔고 cause 동사 나왔어요. the release라는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미 caus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요 자리가 동사로 들어가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경우죠. 동사 1번, 콤마, 동사 2번, 콤마, and, 동사 3번. 이런 경우가 되겠죠.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콤마가 나오고 동사형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뒷문장을 보면 generates excitement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고 해석상 그리고 excitement를 발생시킨다 라는 맥락, 즉 그리고 뭐뭐 하다 라는 해석이 적합하니까 우리가 분사 구문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 콤마도 있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인 generat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도 답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그냥 제가 사실 엄청난 어법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암기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고1 1학기 정도까지는 이런 암기에 관련된 것도 꽤나 시험에 나와서 제가 일단 출제를 해봤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turn out이라는 표현이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판명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녀석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turn out 뒤에 주로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 보어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뒤에 to be 어쩌고 이제 나와 있는 문장이 있죠. 여기가 이 turn out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인 것으로 드러나다, 투부정사 이하인 것으로 판명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를 쓰지 않는다, ing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별거 아닙니다. 8번 같은 경우 우리 그런 애들이 있잖아. 뭐뭐 원, 뭐뭐 바디, 뭐뭐 띵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attractive가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하는 거다.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여기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제가 좀 여기다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여기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면 it이 나와 있고 동사 자리에 take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이 take 보면은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it에다가 take를 씁니다. 전 takes로 쓸게요. 물론 과거형인 took를 쓸 수도 있지만 요거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시간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r 목적어에다가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it takes 그 다음에 요 for 목적어, 요 목적어 있죠? 요 놈을 앞으로 빼서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뭐 이렇게 쓰는 패턴도 있습니다. 둘이 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it은 여기서 참고로 말하면 비인칭 주어입니다. 비인칭 주어 뒤에 시간 표현, 아이고 왜 자꾸 이러냐? 뒤에 시간 표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it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해석은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이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의역된 거고요. 직역으로 하면요. 여기서의 take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로 하다. 원래 뜻은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 원래는 이게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위의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보통 위의 해석으로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 take 보자마자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take 보자마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 표현 말고 다른 애들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시간 외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요 자리에 시간 외에 뭐 돈이라던가 아니면 노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되고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for 목적어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게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됐어? 그래서 아래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목적어가 이렇게 해석하잖아. 주어처럼 해석했죠?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패턴이야. 그래서 지금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for people 보이죠? for people. 그렇죠? 여기가 의미상 주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나와줘야 돼. 진주어. 그래서 진주어래. 소리. 여기 투부정사가 이제 진주어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부사입니다. 어쨌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10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죠? 그리고 앞에 요 사이에 껴있는 obsessed with text messag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 덩어리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people 꾸며주는 거야, 얘가.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로잡혀져 있는 거고요. 맥락상. 그리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을 쓰는 게 맞다. 그래서 9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했죠.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구문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을 좀 많이 틀리셨는데요. 이 11번이 이제 보시면 then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to learn, to contro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투부정사가 연달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learn을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to control은 목적어잖아요. 그렇지? 조절하는 걸, 통제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 to control의 주어는 얘랑 똑같습니다. to learn의 주어랑 똑같아요.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면 요 앞에 또 for 목적격을 썼을 거 아니야. 그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다면.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또 안 썼으니까 얘의 주어랑 요 놈의 주어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to learn의 주어가 누구야? 이놈의 주어. 자, 지금 얘잖아, 얘. 요 놈의 주어가 누구야? 의미상 주어겠죠. 즉 people이 되는 거야. people. 됐어요? 즉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 막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얘네가 주어인 거야. 얘네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동일한 대상이네. 그러면은 제2대명사 themselves를 써야겠죠. 그렇죠? 선생님, 얘네들이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맥락상.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걸 배우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 과정이 could be similar to efforts to stop drunk driving. 그래서 음주운전을 그만두고자 하는 노력과 비슷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일종의 중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뭐 문자 보내기, 저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기 이게 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다? 사실상 거의 음주운전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막 전문적인 뭐 그런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중독에 가깝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한다라는 맥락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themselves를 썼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내용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필기를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필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책을 보면서 필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유닛 8의 그 병렬 구조와 이제 비교 부분 이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43쪽인가 그렇거든요. 42쪽이군요. 병렬 구조와 비교 부분. 자, 여기를 볼 거고 유닛 9는 좀 시간이 된다면 뭐 거기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이라 나왔는데 얘네 둘을 묶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조금 달라요. 병렬 구조랑 비교 구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빈 공간이 좀 없을까? 요런 데 제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최대한 한번 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병렬 구조에 대한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병렬 구조. 제가 이게 글씨를 이게 판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쓰는 거라서 약간 좀 글씨가 개딱딱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렬 구조 먼저 볼게요. 병렬 구조는요 포인트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각종 어법을 배우면서 얘는 어떻게 풀어라, 쟤는 저렇게 풀어라 이런 것들을 쌤이 알려줬었죠. 병렬 구조 푸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 핵심을 먼저 말할게요. 핵심이 뭐냐? 핵심 풀이법.
핵심 풀이법이 뭐냐면요. 너무나 이건 좀 성의가 없는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해석이에요. 너무나 성의가 없죠? 해석입니다. 해석. 병렬 구조 푸는 거의 핵심은 해석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중3 내지 고1에서는요.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렬 구조 문제는 이게 말은 어법 문제인데 사실상 해석 문제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야. 병렬 구조는 사실상 해석 문제에 좀 가깝습니다. 일단은 병렬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병렬 구조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생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병렬 구조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생리학에서 나온 건데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시.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내가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나는 watch TV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TV를 봤어. 이렇게 아주 쉬운 예시를 썼어.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보시면 나는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TV를 봤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주어 I가 겹치는데 굳이 우리가 두 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I를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럼 없애버리고 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watched라는 과거형 동사가 나와 있고 그 앞에 짝이 되는 게 had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요? 결국에 병렬 구조라는 이제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개념을 말할 때는 뭔가 이제 품사가 같은 것끼리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동일한 품사끼리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흔히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요, 같은 형태끼리 묶여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ing랑 pp를 놓고 볼게. 그러니까 ing는 현재 분사, 형용사고요. 과거 분사 pp도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둘 다 형용사라는 품사가 똑같잖아. 품사가. 그렇기 때문에 ing와 pp가 and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ing는 무조건 ing, pp는 무조건 pp 이렇게 연결되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순위는 병렬 구조에서의 1순위는요.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거예요. 같은 품사끼리.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에 이것도 이제 문법책에 잘못 나와 있는 건데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연결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부사와 부사 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and로. 됐어? 그러니까 부사 예를 들어서 easily라는 단어 하나랑 그리고 전치사의 명사, in 명사 이렇게 부사와 부사구 두 개를 그냥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에서의 기본은 뭐냐면 같은 형태냐 아니면 단어냐 구냐 절이냐 이게 아니고요. 같은 품사냐가 무조건 1순위라는 거예요. 같은 품사냐.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야 되잖아. 어법 시험을 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은 형태끼리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통 어법 시험을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자, 근데 병렬 구조의 기본은 다시 한번 보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다? 생략에서 기반된 거예요. 생략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약간 복잡한 구조를 하나 보여줄게요. 복잡한 구조.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나온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평범하게 주어 동사에 이렇게 s 붙어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어쩌고 나오다가 막 to 동사원형 나와. 또 어쩌고 나오다가 ing 어쩌고 저쩌고 나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and 딱 쓰였어. 그리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잘 보세요. 이 and를 기준으로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동사에 s를 붙인 거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to의 동사 원형을 써야 할지 아니면 ing형을 써야 할지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결정짓는 기준은 뭐다? 해석이라고요. 다시 한번 해석이야. 근데 이제 제가 단순하게 야 병렬 구조는 해석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성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병렬 구조는 뭐랑 관련성이 있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죠. 생략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생략과 관련성 관련이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복잡한 구조에서요 얘가 만약 정답이라 쳐볼게. 동사에 s 붙인 거 얘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그럼 앞에는 누구만 생략된 거야? 주어만 생략된 거야. 알겠어? 그럼 너네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뭐뭐를 어쩌고 해서 동사하고 그리고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만약에 이 투부정사가 정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 앞부분 여기까지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ing가 정답이다? 그럼 어떻게? ing 앞부분 요 전체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병렬 구조를 우리가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석으로서 푸느냐? 아이고 이거를 좀 이제 구체화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해석으로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뭘 적용해라? 생략 개념을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 앞에 어디까지 생략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보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병렬 구조에 관한 문제를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숙제를 이제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풀 때 근거를 쓰실 때는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랑 얘랑 짝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근거를 쓰실 때. 왜냐면 걔랑 짝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뭐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 해석이 적합하니까 우리가 정답을 고른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렬 구조의 종류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 병렬 구조는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좀 아래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병렬 구조의 종류.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는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써볼게요.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녀석들이 병렬 구조를 만드느냐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준을 내렸을 때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등위 접속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비교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제목이 병렬 구조와 비교 구문인 거야. 그래서 비교 구문에서도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더라.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as 1급 as 구문 있잖아. as, 좀 이렇게 쓸게요. 다시 A as 1급의 as의 B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A 비교급의 then의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as라는 녀석과 then이라는 녀석 요 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as와 then은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뒤에 명사만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어.
둘 다. 전치사 접사가 둘 다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는 A와 뒤에 나와 있는 B, A와 B 이 두 녀석을 어떻게 쓴다? 동일한 형태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똑같다면 여기는 동사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여기도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똑같아. 그럼 주어 쓸 필요 없잖아. 그럼 얘 날려버리고 동사만 쓰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and, but, or 얘네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만약에 앞에 짝지어진 놈이 ing형으로 나와 있다? 그럼 얘도 어떻게 쓰면 됩니까? 똑같이 ing형으로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비교 구문으로. 자, 그래서 병렬 구조에 대한 좀 큰 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는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뭐다? 핵심이 해석이에요. 해석을 안 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해야 됩니다. 느낌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렬 구조는요, 특히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생략과 관련성이 있는 건데 앞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병렬 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등위 접속사와 비교 구문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어법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요 딱 고학년 유형의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해석이 쉬우면은 문제가 쉽겠죠. 그렇죠? 근데 해석이 어려우면 이 문제도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짝지어진 거 같은 형태에 우리가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법 자체가 난해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의 구문독해 능력, 해석 능력, 어휘력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어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나 마찬가지다. 해석 문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책의 3단에도 나와 있는데요. 병렬 구조라는 것은 and, or, but 등의 등위 접속사에 의해 문법적 특성이 대등한 단어, 구, 절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플러스 네모는 병렬 구조를 물어본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에 쉬운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문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예문은.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지금 rescuing과 rescues를 고르는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ing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도 ing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앞에 ing가 어딨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정답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쉽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오고 무조건 함정수가 있는 걸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허접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 비교 구문의 종류별 의미와 표현에 주목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이 비교 구문에 대한 기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 안 할게요. 뭐 동등 비교, 뭐 as 원급, as 뭐 비교급의 된 이거는 내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만 제가 바로 한번 써볼게요. 시험 기출 유형, 그러니까 시험 빈출 유형이라고 쓰겠습니다. 시험 빈출 유형. 자, 시험 빈출 유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 비교 구문이 어떠냐면요. 영작에서 그렇게 잘 나와요. 원래는 영작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데 일단 어법을 기준으로 좀 먼저 해볼게요. 어법. 잠깐만요. 이거 또 이러네. 이거 한 번씩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렬 구조 있죠. 그 녀석을 활용한 문제랑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와 믹스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건
사실 이거는 고1 1학기 한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막 중학교 때부터 막 달달달달 외웠잖아. 막 에즈 원급, 에즈 비교급에 대해 더 최상급 인, 더 최상급 오브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상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틀리냐면요. 이거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로서. 문장으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왜 많이 틀리냐면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에즈 원급 에즈는 막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막 as tall as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건. 즉 as와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딱 한 단어만 나왔었어. 우리가 배우던 중딩 때 배운 거. 근데 고딩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로 예전 3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유형인데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나왔었어. 이제 more에다가 밑줄이 딱 쳐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그랬는데 딱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리고 앞에 as가 있었어. 뒤에 막 어쩌고 나와 있는 거야. 뭐 attention 뭐 어쩌고 하면서 뭐 attention 뭐 to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as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as와 as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as와 as가 사이에 한 단어밖에 없는 경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버전이었는데 as와 as가 멀어지니까 as 구문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학생들이. 이거 as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구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는 more가 아니라 much가 정답인데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푸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에서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리하자면 이게 포인트는 짧게 써볼게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길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졌을 때. 문장이 길어졌을 때 이제 주의를 해야겠죠.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짧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좀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유형.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유형이 비교 구문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easier 쓸래 아니면은 more easily 쓸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easier는 easy 즉 형용사의 비교급이고 more easily는 easily의 비교급 즉 부사의 비교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건데 저는 사실 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학생들이 좀 헷갈리고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내진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어법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두 번째 써 있는 게 약간 이제 저학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학년용. 그리고 얘가 좀 이제 고학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얘는 한 2, 3학년 때 이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요. 자, 그리고 대망의 두 번째 시험 빈출용의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죠? 영작입니다. 영작은 이거는 제가 사실 할 얘기는 뭐 너무나도 많은데 영작으로 내는 거는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구문 자체를 그냥 베이스로 해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즈원급 에즈를 활용해서 그냥 영작하는 경우도 많이 내고요. 아니면은 뭐 비교급의 den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이 비교 구문 영작을 잘 못해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잘 못해. 그냥 잘 못해.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본 구문으로 출제도 많이 됩니다.
기본 구문으로도 실제로 출제가 많이 돼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재작년 그 가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가 1학기 기말고사인가 그때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서술형에서 이 as1급 as를 활용해서 이제 영작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as1급 as를 활용해서 영작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심지어 조건도 쉬웠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요. 단어도 다 적고요.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되게 많이 틀려왔거든. 그러니까 왜 틀려왔냐면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as 사이에 한 단어 있는 것만 익숙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단어, 세 단어 이상 쓸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as와 as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분사 있죠. 분사. ing와 pp. 자,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분사, 즉 ing나 pp도 as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 역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문으로 출제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이제 좀 킬러로 많이 넣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길게 쓴다. 그러니까 비교 구문을 좀 길게 써서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두 번째로는 분사를 활용해서 이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분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를 들면은 as, ing, as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ing가 분사,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자, 그래서 기본 구문으로 출제에는 사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고2 때도 잘 나오고요. 고3 때도 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단골 지금 오늘 배우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배워가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더비교급입니다. 더비교급. 자, 더비교급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비교급의 주어 동사 요겁니다. 예명 이걸 줄여서 뭐 더비주동 뭐 이렇게 해도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영작 공부할 때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든 우리 아니면 어법 시간에서든 무조건 한 번은 배운 적이 있는 그런 구문이죠. 해석은 제가 말로만 하고 쓰진 않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점점 더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얘가 정말 잘 나와요. 이거는 사실 쌤이 우리 그 트럼프 4.0 우리 독해 수업할 때도 이거 몇 번 나왔었거든. 그래서 쌤이 그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복습을 하자면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어. 그때 우리 독해 시간에 배울 때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구문 자체가 주제나 요약문으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얘 자체가 주제나 요약으로 쓰기에 그냥 베스트야, 베스트. 근데 학생들이 이 구문의 영작도 잘 못해요. 영작도 잘 못해. 내가 한 가지 하나 말해줄게. 가장 최근에 쌤이 이제 내신 대리를 할 때 이제 쌤이 작년에 주역고 내신 대리를 했잖아. 근데 이제 주역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맨 마지막 최근 시험을 이제 내신 대리를 하는데 쌤이 이제 직전 대리 수업이었어. 근데 직보 때 어떤 한 지문을 딱 보고 야 이거 더비교급으로 이거 변환해서 이제 내가 써줬어요. 더비교급 구조를 써줬어.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또는 요약문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 이거 영작하라고 시험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 이거 무조건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나와버렸네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 한 23명 정도 제가 내신 대리인데요. 전원 다 틀려왔어요. 전날에 알려줬는데 내가 전날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영작으로 나온다? 너네 이거 무조건 공부해라? 나왔어. 근데 다 틀려왔어. 그래서 애들이 다 거의 뭐 무릎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대가리 박았어 진짜 거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학교에서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걸 이용해서 영작이 나왔어. 그럼 주역구만 나왔냐? 아니에요. 제가 다른 내신 대비를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영작하는 거 얘네 혹시 더비교급 이제 나왔냐? 지난 1년 동안 안 나온 학교가 없었어요. 내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거의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출제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녀석은요. 그냥 서술형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외부 지문에서 더비교급이 없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없어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교과서 이제 보통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한 회 이게 이제 시험범위란 말이야. 근데 내가 교과서에서도 못 봤어. 이 구문을 외부 지문에서도 못 봤어.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나온다고. 어떻게? 영작으로요. 6점짜리야 여러분. 무려 6점이면 등급 2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잘 나와서 그래요. 너무나 잘 나온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 각자 여러분 담당 선생님이 자 이거 내용 자체가 뭐냐?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가 될 수 있지. 더비교급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네 반드시 이거 기억해둬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건 니네가 암기한다 생각하고 영작 연습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얘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 비례 반비례 관계. 이게 쓸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 위에다 쓸게요.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에서도 이 구조에서도 우리가 더비교급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할수록 얘는 더 뭔가가 떨어진다. 그럼 이거 반비례 관계잖아. 그렇지? 얘가 올라갈수록 얘도 올라간다. 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에서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내가 살짝 알려줄게. 우리 반만 알려주는 팁이야. 그 모의고사 40번 지문 있죠. 40번. 이 40번 지문이 요약문이거든요. 요약 문제? 요약인데 이 40번 지문이 대부분 뭐로 돼 있냐면요. 실험류글로 돼 있어요. 실험류글. 근데 이 실험류글이 더비주동으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쓰기가 너무 좋아. 실제로 그 쌤이 아까 말했던 그 주역부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것도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40번 지문이었어요. 그것도 40번 지문이었는데 뭐였냐면 나이가 더 어릴수록 좀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이 커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수록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이런 내용이었거든.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밝혀낸 그런 글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이니까. 그럼 더 younger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나이가 더 어릴수록 그들은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The more they are likely to 하면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비교급 자체가 이렇게 실험류에 대한 요약문으로서도 쓸 수 있고 동시에 반비례 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학생들이 영작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중요하다. 영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엄청 약팔았죠? 엄청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이제 좀 드렸는데 자,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또 이제 읽어보면서 간략하게 좀 보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포인트 19번은 아까 봤으니까 우리 포인트 20번 보자. 비교 구문의 종류를 의미와 표현에 주목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 쉽잖아. 대행이 있으니까 비교급을 쓴다. 이런 거 사실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그냥 껌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쌤이 필기했던 요거. 형용사 대 부사 비교하는 요런 문제입니다. 자, free와 freely는 둘 다 원급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원급이야. 차이점은 형용사냐 부사냐의 차이야. 그렇죠? 방금 제가 말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엄청 쉽습니다. 잘 보세요. as 사이에 껴있지. 앞에 있는 as 없애버려. 뒤에 있는 as 이하 다 없애버려. 그러면 남는 게 뭐야? to leave, free 또는 freely 이렇게만 남죠.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 leave라는 동사가요. 일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보어를 못 받아요. 뒤에 보어가 안 나와. 그럼 보어를 못 받으니까 형용사 자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사 freely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as를 그냥 떼버리고 보면 됩니다. 떼버리고.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할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병렬 구조가 믹스된다. 요거에 관련된 거. 그래서 비교 대상 A와 B 이 둘은 서로 문법적 특성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대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보면 speaking English 나왔고 뒤에 reading이라고 나왔죠. 앞에 ing니까 뒤에도 ing 똑같은 형태로 써준다.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책에 쌤이 말했던 세 가지 문제가 다 나왔어요. 지금 맨 처음에는 greater than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기본 형태에 대한 거 나왔죠. 두 번째 뭐 나왔습니까? 형용사와 부사 비교하는 거 나왔죠. 요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나왔습니까? 병렬 구조와 믹스한 거 다 나왔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전부 다 우리 내신 어법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문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걸로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자. 옆에 페이지에서 중간에 좀 어떤 문제가 좋을까?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일단은 여기 버더우스어 나와 있으니까 앞에 not only 이놈과 짝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되게 쉬워요. 둘이 짝이니까 like가 여기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like와 짝이 enjoy가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접속사로 나와 있는 애들은 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외로 병렬 구조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한번 해보자면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는 희망한다. 당신이 not only like fishing in the lake, 호수에서 낚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낚시를 즐기다로 해석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낚시를 즐길 뿐만 아니라 enjoy the cuisine selected for your group. 당신의 어떤 그런 좀 그룹에서 뭔가 엄선된 요리도 즐기시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좀 간략하게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4번이나 5번 문제 같은 거를 보자면 이런 거는 이제 형태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더가 나왔고 뒤에 in 나왔으니까 최상급, the longest 이렇게 고를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죠. 5번 같은 경우도 앞에 than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비교급 better를 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볼까? 좀 적절한 문제. 7번 좀 좋아 보이네요. 7번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잘 봐봐. 7번 문제에서 The eyes of a cat are slightly smaller than human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고양이의 눈은 인간보다 약간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약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을 보시면 여기에 비교급의 대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고양이의 눈이란 말이야. 고양이 눈. 근데 아니 얘들아, 고양이의 고양 눈이래. 고양이 눈이랑 사람을 비교하면 어떡해요? 고양이 눈이 사람보다 더 크다고? 그럼 사람이 이만하면 고양이 눈이 이만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고양이의 눈이랑 뭘 비교해야 돼? 고양이의 눈이랑 사람의 눈을 비교해야겠지. 됐어? 똑같은 눈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사실 이제 아직 쓰지 말아봐요. 이렇게 써야겠죠. The eyes of humans 이렇게 써야 정확한 정답이겠죠. 그렇죠? 인간의 눈이랑. 근데 여기에 the eyes가 또 나와 있고 여기에 또 the eyes를 쓰면 중복되잖아.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those라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대명사 파트 할 때 한번 배운 적 있는데요.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는 단어죠. 지금 the eyes. 그리고 비교하는 상황이 나왔죠. 지금 이런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eyes라는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복수형 those로 써준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또 풀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형태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as가 나와 있고 원급이 제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fluent라고. 그러면은 얘는 무슨 문제냐?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형용사냐 부사냐. 됐죠? 자, 그러면은 fluent가 맞는가 아니면 fluently가 맞는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as 없애고 as 이하가 다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얘가 다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남는 건 뭐야? strong desire 여기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speak 나왔죠. speak이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만 얘를 동사처럼 한번 봐봐. 그러면은 English가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fluent 이 녀석이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목적격 보어가 안 됩니다. 얘는 목적격 보어가 아니에요. 목적격 보어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speak은 오형식 구조로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목적격 보어라면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영어가 유창하다 이러면은 영어라는 애가 유창하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유창한 게 아니라 영어라는 애가 유창하다라는 뜻이 돼버린다고. 말이 안 되잖아.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들어가기에 보어도 안 돼, 수식어도 안 돼. 그럼 형용사 불가능하겠네. 따라서 부사인 fluent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ly 붙이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보자. 모의고사 유형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택형 문제들로 나왔으니까 6번 문제를 한번 보죠. 6번 문제. 자, 6번 문제에서 선택형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앞에 and then 하고 나왔으니까 요거 병렬 구조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누구랑 짝인지를 봐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 지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을 보시면요, reads 나와 있고요, leaves 나와 있고요. 또 동사처럼 생긴 애 찾아볼게. A record on the card that makes it us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동사처럼 생긴 애 지금 우리가 다 표시했거든. 얘네 말고는 없죠. reads, leaves, makes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그냥 speech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makes는 어차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사실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금 얘가 동사 1번, leaves가 동사 2번, 여기 콤마 보이시죠? 그리고 콤마 찍고 and 나오고 동사 3번 이런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speech가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was냐 being이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 자리냐 아니냐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앞에 and 나왔으니까 또 역시나 우리가 병렬 구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봐봐 얘들아. 시작 지점이 여기거든. so부터야. 그럼 보시면은 tried 나와 있어요. 과거형 동사 나와 있지. 그리고 putting이라는 ing형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was가 만약 정답이라면은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만약에 being이 정답이라면은 얘랑 짝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에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 건가 이거를 제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그냥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try putting the card in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그러니까 카드를 넣어보기를 시도했답니다. With the magnetic strip face up. 그래서 그 자석띠가 있는 면을 위로 해서 카드를 넣어보려 노력했고요. 뒷내용을 보자면 was 또는 being pleased to discover that it worke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작동된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뻐하기를 시도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기뻐하기를 시도해서 난 이제 기뻐할 거야. 기뻐해 보자. 이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뻐해 being을 하면요, being 앞에 trie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근데 tried being pleased 해버리면은 기뻐하기를 시도하다라는 말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해석상 being이 적합하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was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put과 putting이 나와 있네요. 자, 사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일단 구문 분석 처음부터 하면서 가봅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 나왔다 얘들아. 여기 잘 봐봐라. turns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아까 우리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내가 알려준 건데 이게 뭔 뜻이라 했지? turn out? 아까 했잖아. 그래 동영아 그거야. 이게 뭔데? 자, turn out이 무슨 뜻이었어?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뭐뭐임으로 판명하다 이런 뜻이었지. 아까 쌤이 알려준 거는 뭐였냐? turn out 뒤에 형용사 나오거나 투부정사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지? 얘들아, 그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쌤이 하나 또 팁을 줄게요.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that도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that도 쓸 수 있어. 그거를 알아두면 영작하기가 되게 좀 많이 편해질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딩 때 많이 배웠던 구문 중에 to 있죠.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바꾸죠? so, that, 주어 can't로 바꾸잖아. 그러면 우리가 to 동사 원형을 어떻게 써요? that, 주어 can't로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that으로 바꾼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to와 that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 대신에 대절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절을. 그래서 지금 이 대절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이 덩어리가 turn out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일단 뒤를 이어서 볼게요. It doesn't matter which way you put 또는 putting the car into the machine 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which way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you가 나왔어. you가 누가 보더라도 주어 아닐까? 그럼 여기 동사 자리니까 put 그냥 이러고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병렬 구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카드를 그 기계에 어느 방향에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명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요 위치가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즘 지울게요. 여기 위치부터 여기 문장 끝까지가 또 진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 it이 가주어고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게 형용사로서 way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way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way라는 녀석은 원래는 품사가 명사지만 얘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this way, that way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너가 집어넣는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which way가 하나로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동사 자리, you에 대한 동사가 뒤에는 없죠. 그래서 동사형인 put. 그러면은 정답이 아까 speech랑 그 다음에 was랑 put이니까 정답이 4번이네요. 됐죠? 어디 갔어? 4번. 이렇게 정답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가 너무 다 풀면 너네가 숙제가 너무 줄어들죠? 이제 그만 풀게요. 자, 그만 풀고요. 자, 우리가 그 뒷부분을 좀 짤막하게 볼 건데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유닛 9번을 보겠습니다. 쓰임상의 구분 1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쓰임상의 구분 2는 제가 좀 설명할 게 있거든요. 근데 쓰임상의 구분 1은 별로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만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좀 위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임상의 구분 1에서 나온 거는 얘들아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 한번 했었는데요. 복습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과정을 좀 쓸게요. 형용사와 부사 그냥 과정을 쓰겠습니다. 바로. 자, 형용사 vs 부사 풀이 과정이라고 쓸게요. 풀이 과정. 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은 뭐냐면요. 기본은 형용사를 기준으로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소거하면 됩니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소거법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뭔 말인데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어와 수식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사라는 녀석은 수식어의 역할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용사가 명사 꾸며준다. 뭐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을 꾸며준다. 뭐 이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부사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사가 하는 역할이 더 많아요. 왜냐면 형용사는 뭐 주격보어 또는 목적격보어로 쓰이고 명사를 꾸며주고 둘 중 하나잖아 결국에. 근데 부사는 동사도 꾸며줘, 형용사도 꾸며줘, 부사도 꾸며줘, 문장도 꾸며줘.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대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를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여러분이 문제풀이할 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풀이 과정을 제가 아래다가 좀 써볼게요. 1단계, 일단은 보어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어 자리가 맞는가? 보어 자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만약에 보어 자리가 맞아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그렇죠? 보어 자리니까. 자, 그럼 만약에 보어 자리가 아니야. 보어 자리가 아니면은 2단계로 가면 됩니다.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 그럼 당연히 형용사겠죠. 자, 꾸며주는 명사가 없어.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좀 더 내릴게요. 없어 만약에. 그러면 뭐야?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약간 순서부처럼 제가 좀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보어와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럼 두 개가 다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부사만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겠죠. 됐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얘가 형용사 자리가 돼? 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형용사 자리가 되냐 안 되냐. 형용사 자리 돼? 그럼 형용사 정답이야. 형용사 자리 안 돼? 그러면 부사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 간단하죠? 이게 푸는 방법이야. 이게 푸는 방법.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이거죠. 선생님, 얘가 보어 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겠죠.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하는 건 사실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제가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보어라는 녀석은 원래 주어나 목적어에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그래서 she is pretty라고 우리가 쓰자면 간략하게 그녀가 예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she는 그녀는, is는 이다, pretty는 예쁜으로 해석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녀는 예쁜 이다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 예쁘다라고 해석하죠. 왜냐? 이 pretty라는 거는 보어이고요. 이 보어라는 건 다시 한번 보다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직역을 하면 원래는 그녀는 예쁜 상태이다라는 거야. 예쁜 상태이다. 지금 예쁜 상태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예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어라는 녀석은요, 뭐뭐한 상태로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포인트거든. 뭐뭐한 상태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포인트인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다 보어로 보이는 막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동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사를 확인. 그러니까 얘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선생님, 얘가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암기하면 편해요. 암기하면 편해요. 선생님은 영어 공부하면서 이런 막 각종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 있죠.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뒤에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 뭐 분명사를 갖는 동사, 막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외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외우기 싫었어요. 외우기 싫어서 전 안 외웠어요. 그냥 개겼어.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동사, become, turn, 감각동사, 뭐 remain, 뭐 이런 거, 이 형식 또는 오형식에서 뭐 keep, make, call,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find, 그다음에 뭐 consider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요, 저는 일일이 외운 적은 솔직히 없고요. 그냥 지문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어요. 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 방법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께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고요. 이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를. 아니면은 쌤처럼 그냥 지문을 많이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자가 더 기억에 오래 남긴 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원래는 기억에 더 오래 남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사실 필요에 의해서 보어를 받는 동사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사실 별도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아주 쉽게. 그리고 잘 나와요, 또 시험에. 그래서 형용사 대 부사 풀이 과정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이제 좀 특이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두 번째 박스를 보면은 highly, nearly, lately, 그 다음에 hardly 이런 애들은 ly가 붙으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죠. ly가 붙어서 의미와는 서로 다른 뜻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또 꽤 많이 봤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네들은요 쌤 개인적인 생각 그냥 많이 틀려보면서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틀려보면서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전치사와 접속사 비교가 있는데 얘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만 한번 볼게요. 얘도 기본만. 문제풀이를 좀 하려 했는데 풀 시간이 없겠네요. 자,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명사 오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오죠. 그쵸? 근데 얘네 말고 또 오는 게 있다. 얘네 말고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말고 또 딴 애들이 오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말고 또 딴 애들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맞추면 숙제 줄여줄게요. 맞춰봐. 왜 이렇게 막 형 누나들이 이렇게 맞추면 숙제 줄여주고요. 못 맞추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숙제 나갑니다. 빨리 맞춰봐. 시간은 5초 드릴게요. 5분이면 지나가니까. 빨리 맞춰봐. 몇 개는 책에 정답이 나와 있기도 해요. 몇 개는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저 안 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뭐가 올 수 있을까? 기본은 다 썼고. 일단 개수를 좀 알려주면은 전치사 뒤에 잠깐만. 3개 정도고 접속사 뒤에는 그 다음에 4개. 4개가 더 올 수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빨리 맞춰봐. 저 여러분 숙제 많이 안 내주고 싶어요. 얼른 맞춰주세요. 빨리 맞춰줘. 우리 시간 27분이야.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 얼른 맞춰줘. 제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말고 또 뭐가 올 수 있는가? 대명사도 올 수 있어요. 놀랍지? 또 뭐가 올 수 있는 줄 알아? 동명사도 올 수 있다? 신기하지? 동명사. 또 뭐가 올 수 있냐? 명사절도 올 수 있다. 신기하다. 여기 답이 나와 있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여기 답이 나와 있었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자, 명사절이라고 하면 뭐 그런 애들이죠. 뭐 대절, 왓절, 간접 의문문, 요딴 애들. 자,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느냐? 힌트를 좀 주자면 여기에 오는 애들 전부 다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그래서 첫 번째 분사구문 하면 떠오르는 거 ing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맞출 수 있어. 근데 분사구문이 이 두 개가 다가 아니야. 또 있어. 그럼 예전에 내가 한번 문제 내봤거든. 야, ing랑 이거 pp 말고 또 분사구문 있다? 어떤 친구가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왔으니까 이제 대과거 분사 막 이러고 앉았는데 무슨 미래 분사 막 이러고 앉았는데 막 용어를 만들어내요. 당연히 그딴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자, 첫 번째는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구도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만 딱 예문을 보여주면 너네가 이해할 거야. 만약에 내가 while I was in 서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I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나는 뭐뭐뭐 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분사구문 만들 수 있죠? 주어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얘는 빙이 되는데 빙은 생략 가능하죠. 그럼 남는 거 뭐야? 접속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왔네. 됐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명구랑 형용사구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빙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는 각각 이런 애들도 올 수 있다고. 이런 애들도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기본을 이제 제가 설명한 거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전치사와 접속사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 원래. 그렇게 잘 안 나와.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거. 아 이거 너무 중요해서 별표 제가 한 100개만 치고 갈게요. 이거. 그만 칠게. 자, 아무튼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잘 나옵니다. 사실상 그 투부정사와 전치사의 투를 비교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투동사원형 vs 그 다음에 전치사의 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요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단순 암기 쪽에 좀 가깝긴 하거든요. 아래 여기 이렇게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얘네가 다 to 뒤에 ing 쓰는 애들이야. 전부 다. 근데 그럼 니네 입장에서 쌤 이거 또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 제 입장에선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쉽게 외우는 법 하나 알려줄게. 쉽게 외우는 법. 얘들아 전치사 to는요 이 to가 가진 의미 자체가 뭐뭐에 뭐뭐로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이 많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to ing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뭐에나 뭐뭐로로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object to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잖아. 동명사니까. 이 to가 뭐라고? 에야, 에. object는 반대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좀 구분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be committed to ing 이렇게 나왔어. be committed to 하면은 뭐뭐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에 전념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에로 해석이 많이 되죠. 지금 보면은요. 그죠? 그리고 when it comes to라는 거는 이 when it comes to 자체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얘 자체가. 그러면 ing 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얘도 에로 해석되네.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는 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외우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요. 됐죠? 얘는 여전히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고요. 지금 여기 책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안 써 있는 게 있어서 딱 하나만 더 써줄게요. 바로 그 유명한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자리에는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 ing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from A to B도.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이 원래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2개 진도 나왔으니까 2개씩 해야죠. 예. 안 맞췄잖아. 약속대로. 자, 43쪽부터 49쪽까지인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면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리딩 숙제 그때 제가 못 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드릴게요. 우리 오늘 실시간 수업 듣는 분들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신 분들은 나눠드릴게요. 자, 여기 있고 하나, 둘, 자, 뒤로 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뒤로 좀. 자, 그 리딩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거기는 이제 그 스팅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스팅감 프린트를요. 일단은 우리가 하던 대로 문제 풀고 그 소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 표시 있죠. 그거를 하시면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워크북을 드린 게 있어요. 워크북. 그 워크북을 그냥 해오면 됩니다. 지시대로 해오면 돼요. 제가 총 그 워크북을 보면은 거기 똑같은 게 이제 4페이지가 있거든요. 4페이지. 그리고 제가 드린 지문 개수가 4개예요. 그래서 그 4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번에 뭐 주제문 쓰고 구문 하기, 그 다음에 2번에 뭐 유사어 찾기, 3번에 요약문 써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해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21일이죠. 어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42부터 아까 49라고 했나 내가? 49까지 하시면 되고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병렬 구조 쪽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3, 44의 5번까지. 그래서 43에서 44의 5번까지 여기까지 해석이랑 구문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 풀고 근거 쓰고 채점하고 질문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되거든. 28일부터. 28일부터는 좀 힘들어. 상관없어. 그래? 그렇게. 동아야 미안한데 좀 뒤에 좀 꺼줄래? 야, 안 눌러.